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이제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나의 비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면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흐름이라는 걸 따라가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흐름이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릴 거예요. 4.0,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다른 말로 이제 부르고 있고요. 제 비전과 여러분들과 함께 가질 그런 비전들을 조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이제 간단하게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제 말로 맨 처음 시작이 됐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의견들과 많은 평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딱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세 가지로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시작이라는 게 이제 독일에서 2010년에 하이테크 전략 2020이라고 해가지고 10가지 제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미로 맨 처음 시작이 됐었고 이거를 2016년 이제 WEF라고 하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본격적인 그런 의제로 설정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이제 2017년부터 조금씩 이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길게 설명 안 드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 하나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는 기계화가 시작되었고 2차에서는 대량 생산이 일어났었어요. 3차에서는 정보 지식이 있었고 4차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능을 이제 심겠다라는 분명한 이제 구분을 조금 지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 정도 키워드만 가지고 조금 세상의 흐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제가 굳이 말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뭐 인공지능, 뭐 데이터,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안 들어본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딱 하나라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그런 이제 흐름이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인공지능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되어져 있는데 이 딥러닝이라는 이제 하나의 분야라면 분야일 수 있고 학문이라면 학문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런 이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인공지능 하나로 세상에 많은 이제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가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 나온 거에서 AI 기능을 탑재한 그런 면접관이 실제로 회사에 도입이 된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취업 준비생 한 명이 이제 AI 면접관에게 면접을 봤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실제로 나왔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이제 안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셀프 드라이빙 우리가 자율주행차라는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진 않은데 외국에서는 실제로 상용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에 대해서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 좀 도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계속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직면해야 될 미래라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알아야 되고 또 그런 이제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굉장히 급부상을 했죠. 그리고 3차 산업혁명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정보 지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반대로 우리가 보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조금 환기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분기 때 페이스북에서 큰 사건이 있었죠. 5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영국의 한 회사가 큰 타격을 받았어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회사가 문까지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치명적인 이제 보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 또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쪽 분야라든지 관련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쪽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조금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고, 뭐 지식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다, 뭐 여러분보다 뭐 제가 잘 알 수도 있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가 이 자리에 한 분 이상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런 흐름이 지금 세상에서 기술과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얘기를 제가 왜 꺼내게 됐는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죠?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그런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스마트폰을 쓰면서 우리가 IT라는 단어들이 언젠가부터 뜨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IT에서 이제 ICT라는 단어들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I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정보 기술을 말하고 있는 건데, ICT라고 하는 건 커뮤니케이션이 추가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하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이 세상의 흐름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 속에 있을 텐데, 이제 세상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고,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교수님이라든지 여러 전문가들, 이런 이제 과학, 기술, 공학 이런 쪽에 이제 저명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의미 없는 말이다, 이제 헛된 이론이다, 거짓말이다, 빅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셔요. 왜냐하면은 3차 산업과 4차 산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흐름선상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4차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사실은 양극으로 이렇게 대립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평을 하자, 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결정을 짓는 거는 인더스트리 4라는 단어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이 사업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제조업과 ICT의 결합이거든요. 제조업 말 그대로 이제 대량 생산을 진행하는 공장이 ICT라는 이제 그런 정보 기술 그런 것들이랑 합쳐져 가지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겠다라는 거. 이제 그런 정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도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이제 배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기계 학습을 시키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사람이 없어도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좀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말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종합을 해봤을 때, 이제 변화의 흐름, 그리고 변화가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시스템의 영향이 얼마만큼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런 이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3차, 4차를 뭐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해요. 그럼 굉장히 이제 모호할 수 있죠. 이게 3차다, 이게 4차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뭐 3차, 4차 구분 짓는 그런 생각을 가지자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만 조금 아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정말 복음 속에서 전문성을 이제 회복을 하려고 도전하고 이제 누리고 이제 그런 현장 속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것들에 대해서 제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이 속에서 나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좀 도전할 것인가,
나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이제 제 비전을 짧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도 이런 자리를 이제 가졌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전문성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결정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여기 이제 눈에 띄는 두 개의 큰 단어가 있어요. 이미지 프로세싱이랑 컴퓨터 비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분야고 사실은 이제 이름은 다르지만 크게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크게 이제 나눠지는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둘을 하나로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쪽은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에 조금 가까운 쪽인데 제가 이런 쪽으로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강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짧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에 사진이 있는데 왼쪽이 이제 오리지널 영상이에요. 우리가 뭐 영상 처리라는 학문에 있어서 영상이라고 하면 이제 뭐 동영상 이제 흔히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동영상이 아니라 이제 사진 자체를 우리가 영상이라고 불러요. 동영상은 저희가 비디오라고 이제 따로 지정해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혹시 여기서 영상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면은 사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저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슨 작업을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선을 따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작업도 있고, 뭐 명암을 바꾼다라든지, 제가 여러 가지 사진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뭐 이외에도 이제 색깔을 이제 뭐 바꿀 수도 있고, 이제 여기 의료 분야와 같이 여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이 두 개의 사진이 같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다르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다르다라고 느껴진다면 무엇인가 이제 그런 다르다라는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겠죠.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학문이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굉장히 목적에 이제 부합하는 것들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인데 이제 뭐 뼈 하나하나 이제 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세싱을 하는 이제 그런 사진이 이제 하나의 예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 사진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고양이 사진이 이제 흐려지거나 이제 조금 이제 흐려진 부분들이 이제 좀 어느 라인으로 이제 선명하게 조금 보일 수 있게 이런 처리를 하는 거. 뭐 핸드폰에서도 뭐 많이 볼 수 있죠. 저희가 카메라를 다 가지고 있고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사진 찍어 보신 적 다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비전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그런 비전이라는 의미로 썼지만 뭔가 꿈, 목표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지만 시력에 관련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는 말은 컴퓨터가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고양이를 봤을 때 저게 왜 고양이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네. 고양이니까 고양이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왜 저게 고양이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컴퓨터가 고양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눈 하나, 귀 하나, 꼬리 하나, 팔다리 다 떼가지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양이가 된다. 이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알게 할 수 있도록 자꾸만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인공지능, 빅데이터, 데이터가 많아야지 내가 이거를 고양이라고 알 수 있겠죠. 고양이 꼬리 수십 개 이제 수백 개 막 사진 이렇게 있는데 막 거기 막 코끼리 사진 하나, 코끼리 꼬리 하나 딱 사진 하나 딱 걸려 있으면은 아닌 걸로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제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많이 연결되어 있는 이제 학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을 좀 얘기로 꺼낸 것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진행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고양이가 취할 포즈는 아니죠. 네. 이제 통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당연히 이제 고양이라고 인식을 하겠지만 컴퓨터는 절대 고양이라고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마저도 고양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폼을 따서 만들어주는 사실은 생각보다 어려운 공부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눈아픈 이제 이런 것들은 짧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공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뭐 기계학습,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이제 언젠가 구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규 과정을 이제 지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국말로 순서도라고 하죠. 어떤 순서로 이제 어떻게 시작과 결과가 진행이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가장 최적화된 그런 것들을 이제 찾는 거예요. 이제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예설함께 청년부 디페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페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집은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집에 가는 방법이 여러 개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회를 끝나고 가는 방법이 있겠죠. 밥을 먹고 가는 방법이 있겠고 청소를 하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단계별로 나눠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알고리즘으로 짜거든요. 이제 뭐 그렇게까지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뭐 컴퓨터한테 이제 입력을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2 곱하기 2가 4라는 걸 알고 있지만 컴퓨터는 2 곱하기 2를 하면 4가 되는 걸 몰라요. 네. 2를 2번 더했기 때문에 4가 되기 때문에 2를 2번 곱하면 4가 나온다라고 이제 컴퓨터는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1차원적으로 그렇게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함께 여러분들과 좀 나눌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게 맞냐, 틀리냐. 근데 이제 제 삶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았어요. 뭐 이제 흑백 논리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 길에 따라가는 게 정말 맞을 건가? 복음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전문성에 있어서 진짜 내가 이 세상의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맞을까 틀릴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사실은 오래전부터 많이 해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진짜 세계복음화에 도움이 되어지는 사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진짜 맞는 거 아닐까 정말 복음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오래전부터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내가 정말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일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예술함교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뭐 예술함교회 홈페이지를 뭐 만들어 아니면은 뭐 팟빵 그런 것들이 잘 돌아가게 운영을 해. 뭐 그런 거에 관련된 게 내 직업이 된다라면은 뭐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거 외에 다른 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전도가 분명하게 되어져야 되고 선교하는 사람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세상의 전문성에서도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린 게 진짜 사실은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진짜 뭐 깊이 깨달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전도와 선교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면은 그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결론을 조금씩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질문만 던지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3가지 답을 적었어요. 여기다가 이것들을 가지고 함께 진행을 하자. 근데 그걸 여러분들께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그 답은 오늘 강단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답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진단만 잘하고 자신만 보는 그런 영적인 눈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나의 현장 누가 살릴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던져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자리에 그 분야에 최고의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그 말이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말단의 사람이 사장한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사장이 다른 사장에게 복음 못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할 그런 중심과 그런 자세들이 있다라면은 내가 있는 분야에서 진짜 최고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분야의 사람들은 내가 혼자 살릴 수 있어요. 나만 살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계신 청년들 다 분야가 다르잖아요. 다 똑같은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쪽 분야에서 정말 최고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쪽 분야의 사람들은 내가 살릴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들, 그런 질문들이 정말 개인에게 분명하게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답에 대한 거는 전적으로 제가 체험한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이 그런 분명한 해답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강단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 하나만 준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눈을 열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일 기본적인 건 영적인 눈이겠지만 진짜 내가 세상을 보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 진짜 4차 산업이라는 거, 뭐 전문성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그런 것들이 내가 세상의 관점으로, 뭔가 세상의 성공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불신자 상태와 신자의 축복으로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내가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정말 복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나가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내 자신에게 내려지는지, 좀 그런 영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질문은 이 세 가지로 끝나면 안 되겠죠. 더 많은 질문들이 있어야겠지만 진짜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 자신이 진단을 하고 분명히 결론을 내리는가는 각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개인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